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5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에 A사에 35,000원 보험료가 나가는 상품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 보험 설계안을 최적의 설계안이라고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간병인 보험의 선택의 기준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기준이 곧 A사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A사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자, 간병인 보험 선택의 기준 아까 보여드리기로 했었던 첫 번째, 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인가? 두 번째, 간병비의 인건비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를 많이 지급하는가? 네 번째, 181일 이상도 보장이 되는가? 이 4가지가 바로 간병인 보험 선택의 기준점입니다. 바로 제가 잡은. 자, 하나씩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어야 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간병인 보험의 체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간병인 보험의 체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크게 이렇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이 있죠. 기준점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장 내용 간병인을 지원한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설정한 입원 일당을 지급한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말해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 사용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15만원, 5만원, 7만원. 물론 요거는 일반적인 금액이 이 금액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뭐 20만원도 있고요. 요양병 9만원도 있고 간호간병 서비스 10만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기로 한 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뭔가?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병동에서 만약에 간병인을 쓰고 싶다.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그 병동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간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가 간병인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간병인을 쓰더라도 간병인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정한 입원 일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 언뜻 봤을 때는 뭐가 더 좋아 보이냐? 간병인 지원 일당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 내가 그냥 회사에다 얘기해서 간병인을 지원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맞죠? 근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뭐 업체에다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사용하고 내가 청구하고 이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을 왜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인가라고 했냐면 자,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얘기할 때 말씀 안 드렸던 거 갱신주기가 있었죠? 갱신주기 있을 때 간병인 지원일당은 10년 갱신형이고 간병인 사용일당 비갱신형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험 설계사들한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갱신형이랑 비갱신형 어떤 게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죠. 갱신형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10년 갱신형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계약했던 그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데 약관에 찾아보면 그 올라가는 부분이 얼마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간다면 나중에 이 보험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반해서 얘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바로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20년, 뭐 예를 들자면 보통 20년 납으로 하죠. 20년 동안 내가 납입하고 그 금액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20년 동안 납입한 게 납입하고 납입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어떻게 더 좋습니까? 간병인 사용일당이 더 좋습니다. 물론 간병인 지원일당 비갱신형 좋겠죠, 나오면. 그런데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목을 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간병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자, 인건비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일단 물가 상승률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어때요? 뭐 예전에는 뭐 밥 한 끼 먹으려면
몇천 원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먹을 수 있습니까? 국밥 한 그릇도 10,000원, 12,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하죠. 너무 비쌉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인건비 상승도 거기에 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간병인을 부를 때 우리는 일단 간병인 지원 일당이 아니고 간병인 사용 일당을 했으니 그럼 간병비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보시면 사적 간병비라고 해서 서울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08년도에 3.6조 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8조가 됐고요. 22년도에는 10조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3배는 아니지만 2.5배 정도 올라갔죠. 여기는 뭐 1점 몇 배 정도 올라갔는데 22년에 또 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을 통계청에서 뽑았는데요. 20년에 2.7%, 21년에 6.8%, 22년에 9.2%, 23년에 9.3%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바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병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간병비 인건비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경기도의 뉴스 포털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에 82,000원이었던 하루 평균 간병비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지난해 7월 기준에 127,000원으로 50%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금액보다도 훨씬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간병비에 대한 해결책, 또 간병비 인건비 상승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자,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최증형입니다. 최증형은 뭘까요? 조금씩 보험료가 내가 처음에 낸 금액은 계약을 할 때는 그 금액 딱 그대로 있었는데 그 금액 말고 이 간병비에 대한 부분, 간병인 사용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금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간병인 사용료 올라가면 의미 없겠죠. 내가 내는 보험료는 20년 동안 그대로인데 간병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를 많이 지급하는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병원이 있고요. 요양병원이 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일반 병원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요양병원은 작게는 2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짜리도 있고 대부분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9만 원도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 원도 있고요. 뭐 10만 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요양병원을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양병원은 어떤 분들이 가나요?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보통 가죠. 그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짧게 입원하나요?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몇 년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있는 곳에 보험료가 많이 나와야 크게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요양병원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만 원은 안 되겠죠. 2만 원은. 그럼 5만 원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물론 9만 원이면 좋겠죠. 9만 원이면 좋은데 또 9만 원은 좀 보험료가 또 비싸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하는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5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많이 지급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181일 이상도 보장이 되는가? 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체계를 보면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일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설계안도 있고요. 또는 1일부터 180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한 달은 보통 30일이니까 180일이면 보통 6개월이 되겠죠. 6개월. 그러면 이렇게 6개월 동안 보장을 해주고 만약에 끝난다.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할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보통 180일 돼 있으면 180일 돼 있고 그 다음 면책 기간이 바로 또 180일이 생기게 됩니다.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 건 책임을 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책임을 누가 면하냐? 보험사가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180일 이런 면책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또 다시 보장을 해주니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된다. 사실 이 181일 이상 보장이 없는 보험사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부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보험이 좋겠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네 가지 조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었죠. 이 네 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보험사가 일단 A사랑 B사가 있는데요. 이 A사, B사, 일단 아까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체증형이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다 설명해드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여기에 또 납입면제란 걸 포함합니다. 납입면제라고 하면 뭐 중증질환 있잖아요. 암 같은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조건까지 있는 조건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일반 병원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181일 이상의 간병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A사, B사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A사, B사의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언뜻 보면 비슷한데 B사가 뭐가 하나 빠져있네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5년 미만 100%, 5년에 10년 120%, 10년에서 15년 150%. 자, 그 다음에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15년에서 20년이 180%. 근데 여기는 10년 동안은 15년에서 20년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년부터 20년까지가 계속 150%란 말인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좀 불리하다. B사가. 어찌됐든 이 체증형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게 A사랑 B사입니다. 그 A사랑 B사에 바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보험료가 궁금하시죠? 그럼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사, B사의 보험료를 보시면 50세 남성과 50세 여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금액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 보면 50세 남성이 41,341원인데 B사는 어떻습니까? 50세 남성이 35,000원. 거의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6,341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의 이 180%가 없다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50세 남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B사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여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A사 같은 경우는 아까 남성과 별반 차이가 안 나죠. 41,606원인데 B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성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딱 통일하면 좋겠지만 남자는 B사, 여자는 A사, 둘 다 체증형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잠깐 봤던 그 설계안 다시 한번 아까는 뭐 A사만 보여드렸는데 A사, B사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A사가 아니고 이건 B사예요. B사. 예, B사고요. B사는 아까 기억나시나요? 누구한테 더 유리했죠? 남자한테 더 유리했죠. 그래서 B사를 보시면 여기 막 실제로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뭐 위에 일반 상해 사망, 질병, 80% 후유장애, 보험료 납입 지원 잘 모르겠죠. 자, 요건 뭐냐면 기본으로 계약해야 되는 게 얘고요. 얘네도 연계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100만 원씩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지원인데 아까 납입 면제를 말씀드렸는데 납입 지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유사암, 아까는 암을 제가 예로 들어뒀죠. 그 암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리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유사암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암이라던가 대장암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한 암 또는 초기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보험료 378원으로 이 금액의 반을 내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안 될 이유가 없죠. 이 회사는 이거 자체로서 납입면제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입원 일당 부분 살펴보시면 여기 15만 원이 바로 요양정신한방병원 복잡하죠. 요건데 181일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81일 이상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180일 한도를 먼저 볼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죠? 상해 180일 한도. 그래서 7만 원. 아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이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180일 이상이고 180일
181을 찾아봐야죠.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뭐예요? 질병 입원 일당 181 역시 똑같고요. 7만 원 맞죠? 그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상해랑 질병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놔서 그래요. 보통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해랑 질병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단 하나로 해놓고 둘 다 되게끔 해놓는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뭐 봐야 됩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봤으니까 요거 보셔야 되겠죠. 간병인 사용 일반 상해 181 한도 요양병원 재. 자, 여기서 또 헷갈려집니다. 요양병원 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체증이 안 됐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근데 여기는 바로 체증형. 아까 말씀드린 체증형이고요. 1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간병인 사용 또 상해가 또 나왔는데 얘는 뭡니까? 바로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 요양병원 또 5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까지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간병인 사용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죠. 질병. 요양병원 재 똑같죠. 체증형. 거기서 15만 원. 여기 또 간병인 사용 질병.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 얼마겠어요? 5만 원. 그쵸? 네, 또 요양병원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15만 원이라고 불린 거 15만 원. 그 다음에 요거 질병 15만 원. 이게 가장 메인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양병원 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그럼 아까 15만 원, 5만 원 할 때 이 15만 원, 5만 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질병 상해 두 개 합치면 또 7만 원, 7만 원 됐죠. 그 다음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181일 이상. 그죠? 181일 이상.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181일 이상만 또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면 181일 이상 보시면 간병인 사용 상해죠. 상해 181일. 자, 요양정신 한방병원 재 일반 병원이란 뜻입니다. 일반 병원이란 뜻. 역시 15만 원. 근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9원밖에 안 되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181일 이상 요양정신 한방병원 재 그죠? 얼마입니까? 7만 원. 얼마입니까? 5원밖에 안 되죠. 그 다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질병 입원 일당 요양정신 한방병원 재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간병인 구조 크게 자 여기 또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일반 병원이 얼마였죠? 일반 병원이 15만 원. 그 다음 요양병원 그죠? 요양병원이 얼마입니까? 5만 원. 그 다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죄송합니다. 어디야 이거 잠시만요. 간호라고 하겠습니다. 간호가 얼마입니까?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뭡니까? 181일 이상. 그래서 이게 일반인 상해 질병. 요양도 상해 질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상해 질병.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럼 6개가 되는 거죠. 이 담보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80. 그 다음에 여기는 181일 이상. 자, 여기에는 뭐가 빠집니까? 바로 요양병원이 빠지는 겁니다. 요양병원이 빠지니까 일반, 그죠? 그 다음 간호, 요 2개. 이 보험사들도 돈을 요양병원에서 181일 동안 계속 간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사는 잘 살펴봤고요. 그러면 A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사. B사는 아까 누구한테 유리했었죠? 남자한테 유리했었고, 자, A사는 여자한테 유리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181일 이상, 우리 또 아까처럼, 자, 상해 빠르게 볼게요. 181, 그죠? 15만원, 상해, 요양병원, 요것도 해야겠네. 요양병원 제외, 요양병원 181, 5만원, 그죠? 질병, 요양, 정신한방병원 제외 15만원, 질병, 요양병원 제외 15만원, 그 다음 질병, 요양병원 5만원. 저도 막 헷갈려요. 이거 보다 보면 저희들도. 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81일 이상 빼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상해 181, 그죠? 7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질병 181일 이상이네요.
치우고요. 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질병 181, 그죠? 얼마겠습니까? 7만원.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181일 이상, 181일 이상. 그 다음에 여기 181일 이상,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최종적으로 여자는 A사, 남자는 B사로 결정하시면 최적의 선택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원, 일반 병동에서 20만원을 주는 상품도 있고요. 나는 체증이 싫다. 그러면 그런 상품으로 가도 되고요. 난 요양병원에서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9만원짜리,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또는 가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금방 가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